자,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에 검색하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누르셔서 여기다가 한국농수산TV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자,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안희영 강사님의 강의 내용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요 버튼을 누르면 밑에 이런 게 생겨납니다. 여기 보시면 1등 마늘 양파고추 만들기 PPT 보기, 여기를 누르시면 안희영 강사님의 그 PPT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있으니 이걸 참고하시고 농사를 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요. 우리가 인터넷에 한국농수산TV나 논수삭을 치면은 유튜브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뭐 헌거 인터뷰 자료, 지금 뭐 쓰고 생육이 좋아지는 거 이런 것도 다 올라와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구독 누르시고 종소리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새로운 소식이 들을 때마다 항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인터넷에 농수산TV, 한국농수산TV 친구나 논수삭 치세요. 치시고 보시고 구독 눌러주시고. 자, 첫 번째 꽃은 다 따야 됩니다. 이때 뿌리가 뻗을 때 못 뻗으면은 나중에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자, 엽색은 요 상태를 유지합니다. 요 상태.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엽색이 연하다 그럴 때는 여기 뭐 유리 아미노산이라든가 아미노산제를 넣어주던가 그것도 돈이 들어간다 그럴 때는 요소를 한 숟갈씩 잘 녹인 물을 뜨겁지 않은 시간대에 뿌리면은 이파리가 반들반들하면서 좋아집니다. 그걸 우리는 아미노산제로 제가 추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신형 치팔렐린 있잖아요. 새벽에 공기가 깔릴 때 이때 딱 주게 되면은 아주 기차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박이라든가 이렇게 우리가 연막 소독기도 이게 치팔렐린 말고요. 연막을 부부 해가지고 연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요새는 논산 쪽은 있잖아요. 그거를 전국을 다니면서 방제를 해주는 팀들이 생겼어요. 뭐 수박이라든가 하우스 한 동에 4만 원씩 받더라고요. 4만 원. 그렇게. 자, 요 색깔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색깔이. 이거보다 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뿌리가 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거. 13장이 돼야 되고요. 요 상태에서 요걸 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기랑 미생물이라고 있잖아요. 병균을 잡아주는 미생물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미생물을 여기다 타서 침적을 해서 심게 되면은 이 뿌리가 시들고 역병 들어오고 마르고 그런 게 없이 그 상태에서 뿌리가 물러지는 걸 잡아주면은 뿌리가 100%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심은 거 있잖아. 뿌리가 잘 나왔다고 그러지만은 땅으로 들어가면서 장애를 받다 보니까 제대로 안 나오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은 뿌리가 2배가 나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초기의 근권을 확보를 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커지면서 이게 방제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수박이라든가 모든 작물에 이게 가게 되고요. 이런 증상들이 우리가 얘들이 유박이 가스가 나오는 겁니다. 절대 유박을 믿으면 안 됩니다. 덜 미스된 유박을 믿으면은 이렇게 가스 피해가 열을 받으면서 나오고 물르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뿌리 밝은제, 새뿌리 가지고서 아주 충실하게 오르게 해줘야 되고요. 이런 상태에서 조직을 치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미량성분이 골고루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때 추천하는 것을 그렇게 하시고요. 옆 전개하는 거고, 요 세순 장애가 조금 요게 조금씩 약간 총체가 나오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노랗게 되는 거, 이런 것은 있잖아요. 증상은 5월 말까지만 생깁니다. 이건 뭐냐면은 분지가 돼서 새로운 순이 생길 때는 그쪽으로 항상 이 철분이 들어가야 돼요. 철분이 안 들어가면 노랗게 변해버립니다. 그럼 여기서 날짜를 까맣고 좀 안 좋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철분이 들어간 영양제를 한 번 정도는 5월 중순 또 5월 하순에 한 번 정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엔 역병이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역병이 뜨겁고 건조해지면서 좀 덜 걸려요. 그 대신 역병이 전염을 하는 시점은 5월 하순입니다. 한 번 정도는 역병약을 뿌리고서 완전히 막아주면은 6월달의 온도에서는 더 이상 역병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탄저병적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터널 쪽입니다. 터널 하게 되면은 평균 온도가 되게 올라가면서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들이 생육이 되게 좋아지고 뿌리가 좋아집니다. 일반 노지보다도 2배 정도 수확량이 나옵니다. 품질이 더 좋아져요. 맛이. 또 아주 잘 빠지게 되고. 그래서 다만 밑에다가
호스를 점적호스를 깔아가지고서 필요한 물과 영양분을 비료 성분을 있잖아요. 처음엔 뿌리 밝은제, 다음에 좀 올라갈 땐 미량 성분제, 다음에는 아미노산제, 또 다음에는 붕소, 마그네슘 이런 식으로 생육기비를 줘야 되는 비종이 또 있어요. 그 종류만 잘 맞춘다고 그러면은 나중에 10월 말까지 엄청나게 땁니다. 뭐 평당 4근. 그러면은 우리가 뭐 말리는데 신경 쓰는 게 아니고 홍고추 가지고서 최대한 따는 대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이 모두싹을 넣게 되면 좋고요. 지금 이게 참원지 응애 그 피해 증상입니다. 참원지 응애 노랗게 돼서 마릅니다. 6월 중순 정도에 꼭 생겨요. 이거를 모두싹을 꾸준히 주면은 응애 구경도 못합니다. 또 총체벌레에 대한 것도 잘 방제를 할 수 있고요. 자, 이게 바이러스 증상들입니다. 대표적인 이 증상들이에요. 칼라병이 시초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고온기 때 낙화가 되는데요. 이 모두싹을 줘서 고온기 때도 충실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이 낙화가 별로 없이 많이 달립니다. 지금 요게 있잖아요. 총체벌레가 물은 흔적들이에요. 요게. 얘들은 이파리가 말리면서 노랗게 돼서 우리가 노랑병이라고 그러죠.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근데 이파리가 노란색으로 진한 이렇게 진한 색깔로 되면은 이러면은 다 바이러스를 이겨냅니다. 우리가 이때 벼농사 때문에 추비가 늦다 보니까 고추가 바이러스가 많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때 추비만큼은 우리 좀 챙겨주고요. 풋고추가 착화되면서 이 비대 속도가 제일 빠를 때가 6월 중순입니다. 근데 실제로 고추꽃이 물러가지고서 칼슘 결핍증이 생기는 것은 7월 초나 6월 말입니다. 근데 요때가 되게 되면은 속에 까보게 되면은 속에가 끝이 있잖아요. 물러져 있는 게 많이 보여요. 그 이유는 비대 속도가 제일 빠를 때 칼슘이 거기까지 못 따라가면은 장애 증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따내느라고 막 그냥 너무 힘듭니다. 그렇죠? 무조건 칼슘에 대해서는 6월 들어가자마자 칼슘에 대한 것을 위주로 해서 섞어서 뿌려야 돼요. 신장 속도가 제일 빠를 때 그때 모두싹하고 해서 주게 되면은 이런 걸 우리가 이따 칼슘 결핍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전남 영암입니다. 황토 땅에 고추밭 좋은 자리는 절대 아닙니다. 물도 잘 안 빠져요. 여기서도 평당 4근씩 다 따냅니다. 방법은 바로 뿌리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줬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특히 있잖아요. 만약에 좀 낮은 데 심어서 시들고 역병 생기고 그런 포장이 있다고 그러면요. 그런 포장에서는 이 호수나 아니면 연면살포로 붕산이라고 있어요. 붕소 바닥에 잎째 뿌리는 거를 영양제처럼 해서 물에 타는 거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살포를 해주게 되면은 옆면으로 살포하게 되면 있잖아요. 고추가 장마 때 두둑까지 물이 출렁출렁 거려도 고추가 시들지 않습니다. 안 시들어요. 뿌리를 보호하는 기능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이 가락지 낀다고 금이 가는 거 있잖아요. 금이 가는 게 없어요. 왜 금이 가냐면은 영양분이 내려가다 멈추다 내려가다 멈추다 하면서 되는 건데 붕소가 좀 들어가게 되면은 영양물질을 이동을 정확히 시켜줘 가지고서 한 번에 쭉 뻗게 만들어줘요. 고추가 고가가 없어져요. 매끈해지고 품질이 좋아집니다. 그러한 물질들을 가격이 싸면서도 효과 있는 물질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서 관주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이 따게 되어 있습니다. 자, 웃자람을 잡아야 되죠. 자, 주산을 줘야 돼요. 주산. 우리가 왜 이렇게 이 고추가 많이 달렸는데 추비를 안 줘서 이파리가 연합니까 물어보면은 고추가 웃자랄까봐 이게 추비를 못 준다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또 탄저병이 심해질까봐. 근데 언제서부터 웃자라냐면은 바로 허리춤서부터 웃자라요. 허리춤 정도 오게 되면은 서로 그늘이 지면서 웃자라거든요. 그 순간에 6월 중순 그때 있잖아요. 한 번을 꼭 주산 영양제를 뿌려줘야 돼요. 벼농사에서도 마디가 길어질 때가 있어요. 길어질 때 주사를 주면은 짱짱해지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영양분이 열매 쪽으로 쏠리기 시작을 하면서 웃자람이 없어집니다. 그 타이밍을 잘 선택을 해가지고서 규산을 우리가 코씨 규산 이런 거 규산을 한 번 꼭 줘야 됩니다. 벼농사 다음으로 규산을 많이 필요하는 게 토마토하고 가지 또 그래서 이 고추 이게 가지과 작물이라고 그래요. 이게 되게 필요한데 우리는 그동안에 규산을 안 주다 보니까 탄저병이 되게 심해진 것입니다. 규산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다음에 이 칼라병의 증상들입니다. 이렇게 물컹물컹해지면서 이 분화구처럼 돼 있고요. 다음에 검은색이 전무늬가 막 불규칙하게 막 나오게 되고요. 다음에 이 꼭지가 노래에서 떨어지는 거 되게 많죠. 그렇죠? 이거 건드리면 툭 떨어지죠. 얼마나 신경 쓰여요. 이거는 계저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고추에 생기는 바이러스는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계저 바이러스는 완벽하게 질소질 부족 증상입니다. 질소질이 부족할 때 생기는 감기가 걸리는 바이러스예요.
이거는 순간적으로 대포 노즐 가지고서 이런 아미노산 영양제나 아니면 요소를 좀 섞은 그 영양제를 우리가 넓게 뜨겁지 않은 시간대에 뿌려주면은 금방 회복됩니다. 이 추비가 늦어서 그래요. 추비가 유리 아미노산 이런 거. 자, 그렇게 하고 이 비대기 과실 요 끝에가 다 물러지는 거, 꼬부라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영양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모두싹하고 주게 되면은 전부 다 빨간색 모두싹으로 주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꼬부라진 것이 없이 쭉쭉 펴지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게 다 붕소부적입니다. 그래서 뜨거울 때는 붕산을 조금 넣어주던가 아니면 붕산이 들어가 있는 몇 가지 전문 영양제 가지고서 주시면은 이런 증상들이 없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많이 꽃이 망가지죠. 신경 쓰이고. 그렇죠? 이렇게 생기는 것은 6월 말에 이 풋꽃이 비대 속도가 제일 빠른 시점이 6월 중순에서 하순입니다. 이때 주면 늦습니다. 올해는 6월 상순입니다. 6월 상순서부터 칼슘이 좀 효과가 좀 좋은 거 그런 걸 좀 들어가야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매끈하게 빠지게 되고 그리고 반듯하면서도 엽색이 요 상태를 유지하면은 진짜 평당 4근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요때 색깔이 요 들 때 아주 매끈하죠. 매끈하고 요거는 지금 색깔이 제대로 못 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요때가 됐을 때 한 번 정도는 마그네슘을 꼭 뿌려야 됩니다. 마그네슘을 뿌리면요 꽃이 맛이 되게 좋아집니다. 꽃의 색깔이 선명도가 되게 좋아져요. 상품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너무 또 맨날 뜨거운데 자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호스가 들어가서 마그네슘제를 관주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이 김치를 담그면요 마그네슘이 들어가면은 맛이 기차게 좋아지고 그 소비자들이 계속 그 이 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익은 건 빨리 따내야 되고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달리게끔 만들어야 돼요. 이게 달리게. 그래서 아까 주산을 주고 조직을 치밀하게 만들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또 한 번 더 있잖아요. 7월달 정도에 웃잘할 때가 있어요. 웃잘할 때 확실하게 도장 억제제를 있잖아요. 주는 거예요. 도장 억제제는 왜 도장 억제제냐면은 그 성분은 질소질은 하나도 없고 인산 가리질이 있어요. 인산이 생식을 좋게 하고 꽃을 좋게 하는 건데요. 그것을 우리가 8월 5일 정도 되면은 또 꽃이 많이 핍니다. 그 직전에 한번 이 도장 억제제나 인산가리가 있는 걸 주게 되면은 꽃이 많이 오게 되면서 늦게까지 아주 연속적으로 착과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예. 자, 끝에까지 매달리게 되고 그 시점에서 우리가 착색제, 홍고추라든가 에스렐 살포를 하게 되고요. 자, 병에 대한 거 아까 탄저병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모두싹을 치게 되면 어지간한 병 다 없어집니다. 다만 탄저병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죠. 이 탄저병은 실제로 병관이 그 풋고추가 커가는 시점에 찍히는 시점이 있잖아요.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그때까지는 월동을 했다가 이 땅에 있다가 튀기면서 검은 점인데 잘 안 보이는 점이 찍히는 게 6월 1일이에요. 그게 온도가 올라가면서 좀 빨라지겠죠. 5월 25일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서부터 이 병관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준비를 하는데 얘들 특징은 있잖아요. 풋고추가 좀 커지면서 단맛이 들어야지만이 활동이 더 빨라져요. 병균이 활동이. 그래서 항상 5월 25일 정도 있잖아요. 그때 병이 움직일 때, 그 순간에 점이 바뀔 때, 그 순간에 탄저병을 한 달 동안 예방을 하는 약제가 델란 쪽이라고 해요. 델란. 델란이 제일 그 오랫동안, 한 달 동안에 병이 생긴 걸 막아줘 버려요. 초반에 막아야 돼요, 초반에. 5월 25일 날.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우리 사장님께서 아마 탄저병 약제에 대해서 다른 또 약제를 또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약 얘기하는 것 한 2가지 정도만 더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있잖아요. 이 네오보르도라든가 네오보르도라고 500g짜리 약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경우를 주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탄저병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방제를 델란 또 네오보르도 그다음에 치료제의 경우에서는 치료 만약에 생긴 상태에서는 실바코 쪽이 잘 좋습니다. 실바코하고 카브로에이를 교대로 치게 되면은 거의 다 방제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모두싹하고 혼용을 해가지고 줬을 때 이 방제가는 아주 최고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저병이 하나도 안 생기게끔 우리가 잡아줘야 됩니다. 이게. 자, 마늘에 대한 거, 이게 지금 잎마늘병이고요. 이게 대서마늘은 보라색으로 변하는 게 특징입니다. 보라색. 그러면은 이 대 부분이 미끌거리면서 우리가 냄새가 안 나요.
그 대신 그 피해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이 세균성 병에 대한 걸 잘 잡아줘야 되고요. 또 이게 고자리 파리에 대한 거 입제 가지고 잡고 이게 그 응애, 뿌리 응애입니다. 응애. 뭐 데프콘이라든가 이런 이 응애에 들은 약재 가지고서 줘야 되고요. 자, 이게 춘부병도 약간 물러지면서 바이러스 증상처럼 이게 썩게 되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예전에 바이러스라고 그랬지만 실제로는 이게 입질 썩는 게 이게 춘부병의 일종으로 세균병입니다. 세균병이 점점 늘고 있어요. 왜 그러냐? 날씨가 빨라지면서 추비를 줬을 때 질소들이 한꺼번에 너무 올라갔을 때 조직이 약해지면서 바람이 흔들리면서 상처를 낳으면서 세균이 감염되는 게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줄 때는 여러 가지 물질이 골고루 이동을 하게끔 유황이 들어가야 되고 칼슘이 들어가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어떻게 보면은 마늘하고 양파 쪽에서는 칼슘 쪽을 최소한 2번 정도는 그것도 흡수력이 좋은 걸로 골라가지고서 주는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칼슘이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많은 상태에서 대충 듣는 걸로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항상 좋으면서도 가격이 적당한 것을 골라서 이때 칼슘을 잘 주는 게 장애를 줄이는 거고요. 이거는 녹병입니다. 이거는 4월 말에서 5월 달에 온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비가 자주 오면은 순간적으로 녹이 쓰는 것처럼 녹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녹병에 대한 것도 모두싹이 잘 방제를 잘 합니다. 그리고 이상 증상. 요게 밑에가 미끈거리죠? 자, 월동 장애고요. 이게 월동. 요때 월동 후에 추비를 주기 직전에 모두싹하고서 우리가 뿌리 밝은 데 1차 주고, 뿌리 밝은 데 주면은 뿌리가 더 잔뿌리가 뻗으면서 여러 가지 물질이 골고루 올라와요. 근데 뿌리를 안 뻗은 상태에서 굵은 뿌리만 몇 개 있는 상태에서 NK를 주던가 요소 위주로 주게 되면은 요소만 녹아서 쫙 올라갈 때 장애가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막아주고, 이 지제부 물르는 거, 이 흑색서근하고 이 여러 가지가 세균하고 동시에 되기 때문에 모두싹하고 이 은나노클린은 세균을 위주로 잡는 거예요. 곰팡이도 잡는데 세균을 위주로 잡아요. 그러고서 아래 이렇게 칼슘하고 혼용살포가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이때 추비를 주는 것이죠. 이때 요소만 주는 사람이 있고, 다음에 이 NK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요소가 쭉 빠지니까 일단 빠지게 올라온 다음에 그 다음에 방제는 나중에 하자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은 최근에는 칼슘 요소가 나옵니다. 요소에다 칼슘이 섞여 있어요. 칼슘이 따라 들어가 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칼슘 요소를 섞는 상태에서 NK 복비, 가리도 같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걸 이게 잘 섞어가지고서 추비를 주게 되면은 더 A급이 더 됩니다. 예. 칼슘이 들어가야 돼요. 옆 신장기 때 종합살균제, 모두싹하고 은나노클린이 살포가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렇게만 되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마늘 기술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서부터요. 마늘이 엄청나게 돌아다닙니다. 그 상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 4월 25일 날에 우거집니다. 우거져요. 이 상태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우쩌라 버려요. 그럼 그거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들은 구는 안 커요. 4월 20일에서 25일 사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 순간에 모두싹에다가 규산을 넣어가지고서 규산을 꼭 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조직이 치밀해지고 높이가 일정하게 딱 맞아져요. 마늘이 높이가 높아지면서 끝에 빼쭉해지고 가늘어지면서 꺾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때서부터 무름병도 많아지고 또 구가 비대가 안 됩니다. 그걸 잡는 방법은 규산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좀 더 전문적으로 비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그 다음번에는 도장 억제제를 다음에 뿌리는 겁니다. 규산은 조직 강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도장 억제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우리가 브리오를 많이 썼습니다. 브리오, 다음에 키자바, 순자바, 도장의 브레이크, 골드겐, 이런 게 질소 넣고, 근데 그 중에서 아마 우리가 이 인산 성분이 더 많은 쪽을 아마 추천을 해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딱 멈춰요. 그 인산이 높은 걸 딱 주게 되면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밑으로 신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거진 상태에서 구근 비대제, 뭐 우리가 비대제 알잘커라든가 뭐 이런 걸 한번 주면 되겠다 해서 그때 주게 되면은 더 웃자라면서 구 비대가 덜 됩니다. 덜 돼요. 확실하게. 왜 그러냐? 거기에는 우리가 아미노산이 한 10% 정도가 들어있어요.
원래 영양 생장을 할 때 뭔가 지상부도 좀 커 보이게 하는 것이 더 좋다 보니까 아미노산을 넣다 보니까 우짜라는 것을 생식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확실히 해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면은 얘들 구가 아주 잘 큽니다. 근데 그게 작업이 안 된 상태에서 주게 되면은 더 우짜라면서 지상부는 무성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캘 게 별로 없게 되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올해 그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서 열흘 정도 더 땡긴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모두싹을 주게 되면 생육이 되게 좋아집니다. 좋아져서 더 빨리 우거질 수가 있어요. 우거진 상태에서 규산을 치는 시점 타이밍을 우리가 잘 정해서 규산서부터 조직을 강화시키고 다음에 도장 억제제 준 다음에 구근 비대제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구가 있잖아요. 야 진짜 잘 큰다. 느낌이 좋을 때 쭉쭉 큰다는 느낌이 좋을 때 그 순간에 바로 꼭 칼슘이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저장성이 좋아집니다. 양파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있잖아요. 끝에까지 비대제 위주로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세포가 커진 상태에서 얘 물컹거리게 되면은 나중에 저장성이 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은 언제냐면은 마늘도 양파도 쭉쭉 크는 느낌이 딱 들 때 그때 주던가 아니면은 수확하기 직전에 마지막에 딱 주는 작업을 해서 저장성을 높이는 그 작업을 하시게 되어 좋습니다. 문제 증상 그래서 이런 그 여러 가지 있죠. 입 마른 병을 최대한 오래 막아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도장억제, 코시 여러 가지가 있고 왕근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수확, 건조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뭐 양파에 대한 건 있지만 거의 뭐 똑같습니다. 이 마늘하고. 다만 양파는 일찍서부터 물을 주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녹균병이 더 걸리기 때문에 그 월동전에 2번 정도는 방제를 해야 되고요. 그러고서 뿌리가 생각보다 늦게 나오기 때문에 뿌리 밝은제를 한 번 처음에 주고 2번째 줘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비료 추비 성분이 다 틀립니다. 맞춤 비료보다는 우리가 양파 이런 추비 전용 비료를 골라내 가지고 잘 주는 게 좋고요. 막판까지 칼슘을 좀 주는 게 좋고요. 이게 녹균병 증상이고 우리가 뿌리 발생을 해서 새뿌리라든가 이걸 줘야 됩니다. 이 뿌리가 근권이 없으면은 확실히 질소질만 흡수를 해버려요. 굵은 뿌리는. 그러면은 나중에 녹균이 더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월동전에 잔뿌리를 뻗게 만드는 거고요. 만약에 좀 늦게 심어서 양파, 마늘이 늦게 심어서 뿌리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용성인비를 좀 월동전에 살짝만 뿌려주면은 뿌리가 또 잘 뻗습니다. 인산이 뿌리를 더 뻗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3월달 지금 생이고요. 속립 출현을 하는 것이고, 이게 엽신장기 이때 모습이고요. 구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코시 규산을 한번 주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억제를 시킨 다음에 그 왕건을 주면서 하는 거고요. 자, 무름 증산할 때는 이 칼슘제를 우리가 은나노크린하고 섞어서 주게 되면은 이렇게 좋은 양파를 수확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수확까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한 거는 우리 사장님하고 제가 자료나 그런 것을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ere we go.